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언어발전소 전임 언어재활사 금쌤입니다. 뇌졸중 이후 실어증을 겪고 계신 대상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병원이나 각 기관에서 언어 평가를 받아보시고 무슨 실어증이다 라고 진단을 받으셨을 텐데요. 아마 실어증에 대한 배경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진단명을 받게 되시면 이게 뭐야 하고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실어증의 8가지 유형 및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어증은 말의 유창성, 청각적 이해력, 따라 말하기, 이름대기 등의 4가지 하위 검사의 수행력에 따라 8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게요.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말의 유창성으로 실어증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실어증의 관점에서 이 유창하다라는 표현은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말의 유창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말의 시작이 아주 쉽다. 정상적인 억양을 사용한다. 말을 일정한 속도로 유지할 수 있다 정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실어증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비유창성의 특징은요, 말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즉, 말을 시작할 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말의 길이가 매우 짧다. 말의 양이 상당히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말의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비유창성 실어증의 대표적인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브로카 실어증입니다. 브로카 실어증은 비유창성 실어증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And Mike, when was your stroke? I was 7 years ago, Okay. and And what did you used to do? worked Autodesk, seven sales, and worldwide, and very good. 브로커 실어증의 가장 주요한 언어적 특성은요, 표현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말의 시작에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말을 할 때에는 등의 삽입어가 많고 말을 자주 수정하거나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법적으로도 뭐뭐가, 뭐뭐는 등의 조사와 같은 기능어는 대부분 생략되고 명사와 동사 등의 내용어로만 구성된 짧은 문장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단어나 문장을 따라 말하기 어렵거나 완벽하진 않지만 다른 언어적 기능에 비해 이해력의 손상은 좀 덜한 편입니다. 두 번째, 연결피질 운동실어증입니다. 연결피질 운동실어증은 여러 비유창성 실어증 중 따라 말하기 기술이 비교적 잘 보존된 형태의 실어증인데요. 발병 초기 말을 전혀 하지 않는 함묵증을 보이거나 함묵증에서 회복되고 나면 자신이 하는 단어나 문장을 여러 번 반복하는 보속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말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면 대상자들은 제한적으로 스스로 말을 산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의 언어적인 증상은 브로카 실어증의 증상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단단어로 표현하거나 말을 하다가 끝맺음을 하지 못하는 문장을 산출하거나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도 복잡하고 정확한 문법적 구조를 사용한 문장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숫자 세기, 요일 말하기 등의 자동 구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해력이 보존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간단한 일상 대화를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전반 실어증입니다. 전반 실어증은 여러 유형의 실어증 중 가장 의사소통 능력이 상실된 유형입니다. 의사소통 기술이 전체적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모든 양식의 의사소통에 손상이 나타나며 특별히 어떤 기술의 보존이 나타나지 않는 실어증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한적인 언어 기술이 주요 특성이고 대상자는 감탄사나 욕설과 같은 말을 어느 정도 표현하거나 몇 개의 단어를 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전혀 의미 있는 소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대상자들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마마마, 아아, 마나마나 등의 음절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또한 간단한 단어조차 따라 말하기 어렵거나 이해력의 손상 또한 심각하여 짧고 간단한 단단어 이상은 이해하기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혀 읽거나 쓰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연결피질 혼합실어증입니다. 연결피질 혼합실어증의 경우 따라 말하기 기술이 보존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 의사소통 기술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반 실어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언어적인 특성은 간단한 대화의 이해에서도 어려움을 보이고 말의 시작 및 문장 구성이 어려워 말로 의사표현을 전혀 하지 못하거나 전반 실어증과 마찬가지로 읽거나 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숙한 문장이나 노래를 즉시 따라 말하거나 완성할 수 있고 숫자 세기 등의 자동구어 능력이 보존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정상에 가까운 발음 능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의 유창성이 심하게 손상된 실어증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말의 유창성이 비교적 손상되지 않은 4가지 유형의 유창성 실어증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